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종쌤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9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제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들께 이제부터는 수시 얘기를 조금씩 해볼까 하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수시 전체에 대한 개요 정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다가올 가까운 입시 일정 한번 정리해 드리면, 수능 원서 접수가 2024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한번 안내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진짜 입시의 결실을 맺어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고, 9월 모의평가가 9월 4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의 원서 접수 기간을 두고 있고요. 보통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는데 전문대 수시 원서 접수는 1차가 9월 9일부터 10월 2일까지, 2차가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있으니까 성적이 다소 아쉬운 학생들은 또 전문대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졸업생 이상은 수능 원서 접수와 수시 원서 접수를 착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올해 각 대학별로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은 총정리했으니까 여기 클릭해보면 접수 시작일, 접수 끝나는 시간까지 잘 정리되어 있고요. 특히 접수가 끝나는 마감일과 마감 시간은 자기가 관심 가는 대학은 잘 체크를 해놓고 마감 시간 전에 원서 접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수시 용어나 약어가 별건가? 우리 상담 오시는 어머님들이 보면 수시에 관한 약어를 저보다도 더 잘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약어나 은어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왠지 자기가 전문가인 척 하려고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우리 고3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수시든 정시든 입시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시의 용어에 그냥 너무 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초적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형은 한 대학 내에서 모집 방법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그런 체계의 한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하면 학생부의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또는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면접을 결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이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희대의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이름은 멋있어 보이는데, 경희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멋지게 붙여놓은 거고, 나머지 전형도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고, 대학별로 자기 대학의 이름을 따거나 아니면 어떤 고유명사 같은 유명한 말을 붙여서 이름을 붙이니까 그것에 너무 쫄지 말자,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생기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학생부들을 말하는 거고, 생기부에는 크게 교과의 영역, 여러분이 성적이라고 말하는 영역도 있고, 비교과의 영역, 출결, 봉사활동, 나머지 기타 활동들을 말하는 거고요. 모집 단위는요, 전공이나 학과랑은 조금 달라요. 모집할 때 그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무전공, 자율전공, 단과대, 광역 등에 모집할 때만 있었다가 실제로 학교를 가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집 단위만, 그런 일시적인 모집 단위가 있으니까 모집 단위와 전공 학과랑 완벽하게 같은 말은 아니다. 모집 단위별로 그 안에 지원한 학생과 여러분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3번 수능 최저는 최저라고도 부르고요. 대학들이 수시 합격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능 등급 기준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전형별로 대학별로 1단계의 역할을 하는데요. 없는 전형도 있고 대학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 네 번째, 지역균형 선발은 주로 수도권 대학들이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걸 의미하고요. 거의 대부분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위권 대학은 학교장 추천을 받을 때 고교별로 인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인재 전형은 위에 지역균형 전형하고 말은 비슷한데, 지역 내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대학들이 일부 인기 있는 학과, 특히 의학 계열에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고교과정 전부를 이수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전형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경쟁률과 입시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도 라인을 잡는다, 이런 등등의 수시나 입시의 용어나 은어가 참 많은데 그거 정말 아무 필요 없거든요. 거기에 기죽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은요. 오늘은 제가 아주 기초적인 수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졸업생 이상은 꼭 듣지 않아도 좋을 내용이에요. 자, 큰 두 번째, 알아야 될 수시의 상식들은,
수시는 6장 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없죠? 근데 이 6장의 의미가 전형별로 지원하는 횟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희대 교과 전형의 한 장을 쓰고 경희대 종합 전형의 한 장을 썼다면 2장의 수시 카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시 6번 카운트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탄생한 대학들인데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켄텍 등이 있고 육사회사, 공사, 경찰대학 등이 있는데 이런 대학들은 수시나 정시가 일반 대학하고 별개니까 여기는 지원해도 그냥 카운트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마음껏 지원해도 됩니다. 전문대도 수시 지원 횟수에 포함되진 않아요. 대신 전문대에 합격했을 때는 12월 말에 일반 대학에 정시 지원은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한 대학의 한 전형에는 한 장만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한양대 수리논술을 썼을 때 자연계열에 수학과도 쓰고 공대 어느 학과도 쓰고 이렇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원학 캠퍼스도 한 대학으로 간주합니다. 이원학 캠퍼스랑 분교가 다른 건 아시죠? 이원학 캠퍼스는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 홍익대, 한국외대, 상명대, 단국대, 명지대 등이 있고 그러니까 성균관대를 쓸 때는 명륜동과 수원 캠퍼스가 한 캠퍼스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명륜동에 한 장, 수원에 한 장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것이고 분교는 연세대 미래 캠퍼스랑 본교인 연세대, 한양대와 한양대 에리카 여기는 다른 학교니까 동일한 전형의 중복 지원에도 하등에 상관이 없죠. 세 번째, 한 대학에 여러 전형의 중복 지원하는 건 가능합니다. 대부분 가능한데요. 각 대학별로 수시 모집 요강에 우리 대학은 몇 개를 중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명시해 놨고 대부분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유사한 성격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여기랑 여기랑 동시에 지원하는 건 안 됩니다라고 이미 수시 모집 요강에 표기를 해놨고요. 2, 3번에 한 대학의 여러 전형에 중복 지원 가능하다라는 말은 실제로 여러분이 지원을 할 때 그렇게 하기를 권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한 대학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썼다면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고 그렇다면 이 학생은 6장을 여러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좋지 한 대학에 학생부 교과 하나, 종합 하나, 논술 하나 이렇게 쓰는 건 일반적이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고 보여집니다. 단계별 전형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을 보는 그런 대학들이 많죠. 이런 대학들은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는 서류 몇 퍼센트, 면접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1단계 합격을 하고 나면 대학들이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2단계 때 다시 지원을 해야 해요. 이때 1단계 합격하고 난 학생들의 2단계 지원이 자동적으로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큰 낭패를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단계별 전형은 2단계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지원을 하고 전형료를 내야 되는 대학들이 훨씬 많으니까 여러분이 지원하는 대학의 전형 일정과 절차에 관한 세심한 부분까지 원서 접수할 때 다 기록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5번째, 접수가 완료되고 결제를 하면 수정이 불가합니다. 결제 전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 자격이나 일정 등의 중요한 사항들은 잘 살펴보고 결제 전에 완벽하게 확인한 다음에 결제를 해야 결제 후에 아차 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고 보통 수시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수시원서 접수 후에 12월 초까지 수시의 전형이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통 면접이나 논술고사 같은 것들이죠. 근데 수능 이후에 우리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 잘 봤을 때는 수시의 면접이나 논술에 불참함으로써 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면접에 안 가면 수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전형에 불참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대학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고 전문대 수시 합격에도 일반 대학 정시에 불가능하죠. 아까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카이스트 등의 대학들은 수시 합격에도 일반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합격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모집이나 2월 달에 있는 추가 모집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원한 대학에 수시 합격했는지를 자주 방문해서 꼭 확인을 해둬야 나중에 역시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이 좀 길어지네요. 수시 지원 순서와 고려사항은 첫 번째, 진학사나 UA에 통합회원 가입을 해두시고요. 공통 원서를 작성하고 여러분이 지원할 대학의 원서 접수를 검색한 다음에 대학별로 원서 작성을 하시고 전형료를 결제하면 1회 지원이 완성된 거예요. 결제 후에는 접수번호 확인이나 접수증을 받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원할 대학과 전형 학과를 선택하는 일은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개론 정도만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있고 이외에는 기회균형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도 있어요. 오늘은 여기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하고 수능 최저나 면접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면접이 있는 대학은 거의 없죠. 작년에 그 대학 그 학과의 입결을 보고 여러분의 점수를 계산해서 지원하면 가장 예측하기 좋은 전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부의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몰빵으로 지원을 하거나 가장 안정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는 게 좋겠고, 지원하려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대부분 여러분의 내신 성적을 입력하면 그 대학교식의 점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의 서류와 수능 최저, 면접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대학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구성되는데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운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논술 전형보다도 예측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학생들은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 대학교 합격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하면서 지원 전략을 펼칠 때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신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계열 논술 전형은 논술 성적하고 교과 성적, 수능 최저는 교과 성적이나 수능 최저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대학마다 다른데요. 어쨌든 수학 실력으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그런 전형이고 학생부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가장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점이 뭔지에 따라서 교과, 종합,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하고 일반적으로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위 세 가지 전형에 골고루 지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점을 가진 전형에 몰아서 쓰는 게 좋고 그 중에서 안정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능하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 서울만 벗어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이 꽤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시카드를 고를 때 내 내신 성적이 낮다고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써두는 걸 고려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원 자격은요.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라면 기회균형 전형을 제외하고는 지원 가능한데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역균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전형이니까 학교에 나 추천해 주실 건가요? 추천해 주세요 라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써야겠고, 교과 이수 조건은 학생부 교과나 종합에 보면 대학별로 교과 이수 조건을 설정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아주 강한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3 학생이면 이걸 다 맞췄을 건데요. 어쨌든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고, 지역인재 전형은 각 지방의 지역인재 전형들을 살펴볼 때 자기 지방에서 고교과정 전부를 이수한 학생만 지원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그 지역인재 전형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고, 기회균형 전형은 특별 전형이죠. 여러 가지 기회균형 전형이 있으니까 농어촌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가진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인서울의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도 또한 지원이 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도 꼭 지원 가능한지를 살펴보시고, 논술 전형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수능 최저 충족 시에 여러분이 선택한 수능 과목이 그 대학에 적합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려대 자연계열의 논술 전형은 수능에 과학 서로 다른 두 과목을 무조건 필수로 응시를 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여러분이 맞추고 있는지를 보고 지원해야 된다는 거고, 네 번째, 전형 일정 확인은 여러분이 수시카드 6장을 쓸 때 면접 또는 논술 전형의 일정이 겹쳐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논술이나 면접이나 이런 전형을 진행할 때 무리가 없는지도 판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날 서울에서 논술시험을 보고 다른 지방에서 면접을 보는 이렇게 자신의 지원을 하면 무리한 일정이죠. 이렇게 하면은 앞에 것도 망치고 뒤에 것도 망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6장을 다 지원했다고 6개의 대학을 가는 건 아니니까 전략적으로 면접이나 논술을 안정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챙겨야 될 일정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면접이 있는 대학이 거의 없지만 있다면 1단계 발표일과 면접고사일을 확인하면 좋겠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면접이 있을 때는 1단계 합격자 발표를 언제 하는지, 2단계에 다시 접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과 면접고사일을 확인하면 좋겠고, 논술 전형 했을 때는 논술의 고사장 같은 전체 사항을 안내하는 게시를 확인하고 논술고사의 시험 시간을 확인해 두면 좋겠죠. 고사 시작 시간하고 입실 시간은 달라요. 요 둘을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 모집에 합격한 후에는 11월 하순쯤에 다시 한번 여기에 관한 상세한 얘기는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개론 정도만 말씀드리면 최초 합격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개별 통보가 가지 않아요.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은 최초 합격자 등록일에 전자문서로 등록을 하거나 예치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전자문서 등록이 대세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합격한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클릭 몇 번을 하면 내가 등록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수시 합격했을 때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불합격인데,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합격으로 간주를 한답니다. 이런 내용들이 수시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준비된 대로 해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독해 두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죠.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